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에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를 돕고 있는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포스트매스의 우리 최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포스트매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그 창업을 한 벤처 스타트업이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교육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선생님들을 기반으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 기반의 플랫폼이 수학비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학비서를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수학비서, 그러니까 비서라는 느낌 자체가 일단 누구를 도와준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누구를 주로 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도와주는 겁니까? 네, 교육의 주체는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의 반복되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전부 다 대신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수학비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의 비효율이라고 하는 게 특히 수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학 문제가 검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은 수학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네, 예전에 어디서 나왔던 문제인데, 혹은 내 학생이 틀린 문제인데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있을 텐데, 혹은 어떤 아이디어, 이 문제 분명히 뭐 주기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혹은 어떤 그림이나 모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네, 문제를 인식을 하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구글에서는 검색이 잘 안 돼요. 특히나 수식은 또 레이텍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검색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그런 검색 쪽에서 굉장히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모든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단 선생님들이 뭐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면 뭐 학원, 학교를 다 포함해가지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학 문제를, 그러니까 연습을 학생들을 시켜야 되니까 네네. 뭐 적당한 수학 문제를 잘 골라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있는 거를 응용해서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네. 시중에 이제 그동안에 수학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뭔가를 비슷한 유형을 찾아가지고 잘 내주는 게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제가 알고 있는 수학은행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은 그냥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객관식, 주관식 네, 이 정도를 필터링해서 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예를 들면 정수론에서 뭐 모의 배수, 약수 이렇게 아이디어 기반으로 그 아이디어는 문제 안에 텍스트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뭐 항등식의 기하학적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저희가 추천해주고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검색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출처 기반으로 문제를 검색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사이트들은 이제 그 출처와 어떤 문제에 대한 유형을 같이 섞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언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네, 어디 교육청에서 혹은 자기가 올린 어떤 PDF 범주 내에서 네,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요런 아이디어가 들어간 혹은 요런 텍스트가 들어간 네. 혹은 요런 수식이 들어간 문제들을 순식간에 필터링을 해서 전부 다 네. 문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수학 비서, 그러니까 비서는 뭐 선생님을 위한 비서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할 땐 제일 뭐 비서가 필요한 분야가 일단 문제, 네. 그렇죠. 문제를 내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문제를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더 제공하는 기능, 해결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 검색된 문제들을 갖고서 뭐 문제지나 혹은 시험지를 선생님들이 만드시잖아요. 네네. 학교든 학원이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보통은 PDF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죠. 웹상에서는 특히나 더 다루기 어려운데. 네, 네. 근데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실은 네. 크게는 두 가지 업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하는 업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준비하는 업무부터 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 준비하는 문제 검색하고 문제집 만들고
그걸 갖고서 다시 뽑은 걸 갖고 편집하고 이런 단계예요. 네. 근데 편집하는 단계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쏟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편집도 저희는 웹상에서 그냥 몇 번에 클릭 한 번으로 한글 파일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무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다른 사이트들은 못하는 네,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한글로 주는 문제 은행이라는 거고요. 네네. 글로벌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네. 저희는 저희 자체 편집기를 구축하고 있고 그 편집기와 한글이 연동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스라고 하는 그 워드 프로세서랑도 연동이 돼서 네. 예, 글로벌 사용자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대표님 무슨 일을 그동안 하셨길래 갑자기 이런 수학 어떻게 보면 비서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비서 서비스를 하게 돼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수학과를 갔는데 네. 가자마자 이제 바로 과외랑 이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되는 네. 1학년 때부터 이제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네. 컸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과외부터 시작해서 학원 과외를 열심히 뛰는 상황이었고 나름대로 그 업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4년, 15년 이쯤에는 제가 이제 촌철살인 확률과 통계 원투라는 책을 썼고 네. 그 책은 이제 기존에 있던 책들하고는 형태가 많이 달랐던 책이었어요. 네. 예, 그때부터 제가 약간 수학적인 암묵지를 이렇게 명치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예, 그걸 이제 처음에 그렇게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용어로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의 책을 썼고, 근데 무명이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그 초판 찍은 2,000부는 다 팔렸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 인지도가 쌓이면서 네. 예, 인터넷 강의도 하게 되고, 뭐 인터넷 강의도 이제 그 당시에 12명의 이제 수업 선생님이 있었는데 꼴등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등으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의 가장 지금도 되게 유명한 시대인재라는 학원에 이제 내신 컨텐츠 팀장으로 들어가서 네. 예,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내신 문제를 만들거나 네. 뭐 그것들을 평가하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 그러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원 내지는 뭔가 하여튼 이 교육이고 쫓겨난 학원 이 분야에서 아주 잔뼈가 굵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수학 분야에 있어서 더더욱.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그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수학 관련된 일을 실제 하시면서 굉장히 거기가 뜨거운 곳이잖아요. 네, 돈도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네, 네,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이시네요. 맞습니다. 너무 반복된 일들이 많았고요. 그 반복된 일들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AI가 예, 굉장히 좀 붐을 일으키던 시점이었어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 바둑 기사를 하려고 어렸을 때 준비했던 터라 네. 이세돌을 그 AI가 이겼을 때 네. 예,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고 네. 저는 그때는 바둑을 하나하나 봤거든요. 그 대국 장면들을. 그러면서 이제 AI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데이터와 패턴을 갖고서 뭔가 반복된 일들을 효율화시키는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뭐 김성훈 교수님의 모두의 딥러닝이나 이런 강의들을 제가 네. 예, 학원 원장, 뭐 강사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쯤에 좀 어느 정도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졌고, 이것들이 일단 데이터를 세밀하게 쪼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네네. 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네. 수학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예, 거의 이 일에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아까 수학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네네.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쌓여 있잖아요. 쌓여 네네. 있는 거고. 근데 뭐 흔히 말해서 18만 개, 20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시점에 필요한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 시점에 딱 적합한 문제를 골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 네,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세분화된 분류, 쉽게 이야기하면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특히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먹힐 수 있게끔 우리가 굉장히 세분화된 분류를 했다. 이게 네.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네, 그게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분류가 없다면 그 국가마다 다른 커리큘럼이나 이런데 좀 유연하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는 그래서 그걸 적응형 태그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계산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태그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것들을 분류하기 위한 태그는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적응형 태그라고 네네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문제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러니까 그걸 분류가 많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 네, 그걸 맞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출제를 할 수 있고 이게 출제된 문제를 또 어떻게 뭐 학생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는 HWP에다 다시 옮겨야 되는데 네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번거롭고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네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주 쉽게 만들어줬다. 네네. 애초에 저희는 한글로 제공하니까 네네. 네, PDF로 한글로 바꾸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네. 이제 글자도 다 깨지고 편집도 다 네네. 깨지니까요. 네네. 근데 한글을 PDF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다 PDF로만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는 네. 이제 한글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이제 수학 비서 중에 주로 이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거 말고도 비서 기능들이 또 필요한 아까 문제를 내고 하는 거 외에 이제 뭐 문제가 이제 풀고 나서 채점이라든지 관리하는 영역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는 제공하는 게 없고요. 네. 현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영역도 저희가 이제 한두 달 정도 후면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음.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예, 뭐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아도브의 장점과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글로벌 네네. 대기업인데 여기랑 이제 지오지브라의 장점만을 섞은 굉장히 놀라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갖고 있는데요. 근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사용자들이 PDF 올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데 네네. 그때 저희가 그림을 다시 그려주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만들었고 네. 사실 뭐 학생들을 관리하는 채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쉬운 영역이에요.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부분들은 네. 좀 다른 큰 회사들이 따라오기 좀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고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앱이랑 그런 관리 기능까지 전부 다 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방송은 우리가 뭐 사실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네.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강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사실은 이 분야가 뭐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해 가지고 네. 뭐 대치동 학원가는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뭐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랑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쟁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뭐 주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강점이 많이 부각되긴 했지만 네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좀 대비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강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최대 강점이라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예,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돼서 선생님들이 그 저희 거의 색깔을 빼고 네. 예, 본인만의 색깔로 다시 편집을 할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네네.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 맞는 프린트 포맷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에 맞게 이제 문제를 복사해서 옮겨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네. 얼마나 더 큰 기능을 제공하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네. 문제 검색 파트도 좀 저희가 아주 탁월한 부분이긴 하죠. 네. 예, 다른 데서 검색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검색 기능을 저희는 다 제공하니까요. 예. 일단은 그 두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점인 부분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그를 엄청나게 세분화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를 완전히 판바퀴처럼 따라한 네. 뭐 엄청나게 큰 대기업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대기업 회사를 1위라고 놓고 보면 네. 그 옆에 이제 문제은행 1등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특정 한 단어를 놓고 보면 한 20개 정도의 개념 분류가 되어 있고 근데 저희는 거기가 163개 이상의 개념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보통 이제 단원으로만 따지면 10배에서 그 이상이 되는 파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태그들이 돼서 뭐 검색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앱이나 이런 서비스로 넘어가면 그 태그들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들을 네. 제공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어떤 기능들이거든요. 네네네. 예,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네. 걔랑 비슷한 유형의 어떤 문제를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문제가 뭐 항등식의 기하학적인 해석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수열 개념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대칭성 개념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태그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10문제 틀렸을 때 10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거기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태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태그들을 기반으로 그 태그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추천해 주거나 걔를 이제 개념들 저희가 적어놓은 개념들을 LLM으로
다시 새롭게 생성해서 이 학생은 아마도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네. 그 태그를 정말 잘 나눠놔야 되는 거고 네. 그 태그란 문제를 다 매핑을 잘 시켜놔야 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네. 저희가 앱이 나오면 사용자들은 아주 큰 그 격차를 느낄 거다. 네. 예, 왜냐면 저희 기반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여하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문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네네. 제공을 하더라도 아까 태그라고 하는 분류를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해놨고,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는 단순히 그냥 단순 분류라기보다는 원리라든지 하여튼 이런 뭐 하여튼 네. 수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태그화 시켜 나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틀렸었던 뭐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의 경향성을 뽑아내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네네. 계속 틀리는 경향이 있는 거를 반복 학습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그 이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가르쳐본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 틀렸을 때 네네.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2차 함수인데 뭐 네, 얘가 네. 대칭성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림을 갖다 식으로 네네. 식을 세우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문제를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단지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추천해 주는 것만으로는. 네네. 그 선생님들은 얘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 뭘 모르는 그 부분은 그 문제 안에서도 완전 세분화된 하나의 개념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정말 세분화시켜 놓지 않으면 네. 예, 단지 학생들이 문제를 틀렸을 때 그냥 이런 문제를 틀렸구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두세 문제를 틀렸는데 그 중에 핵심 우리가 태그로 찍어놓은 공통된 게 있으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그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다시 제공을 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개념도 그거랑 관련돼 있는 개념도 저희 네, 태그 네. 하나당 개념이 전부 다 네. 붙어 있거든요. 네, 조건, 해석, 그것에 대한 설명 네.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저희는 문제 은행이 몇 문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문제들은 18만 문제를 제공합니다. 중고등학교 문제. 그럼 그 18만 개는 몇 개 정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가장 분류 체계로 본다면은. 체계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만 개 정도로 분류가 돼 있고요. 네. 예, 3만 개의 분류 체계로 돼 있고 뭐 저희 플랫폼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모여 있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기업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그 선생님들이 꼭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만 쓸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UI가 윈도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 폴더 트리가 있고 네. 오른쪽에 파일 영역이 있고 네네. 드래그앤드롭으로 폴더를 생성하거나 옮기거나 네. 이런 작업들이 통합적으로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PDF로 올려서 그걸 어느 폴더에 넣어놓기만 하면 네. 그러면 그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되겠죠. 물론 이제 네. 저희가 비용을 받지만 그것에 네네.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 문제들을 텍스트로도 검색하실 수 있고 수식어로도 검색하실 수 있고 아이디어로도 검색하실 수 있고 검색된 문제를 쉽게 문제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저희 쪽에 PDF를 많이 올리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인 문제는 거의 70만 문제에 육박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년 만에 그 중복된 문제 제외하고 한 50만 문제가 넘게 쌓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우리의 문제 은행은 20만 개 정도가 있는데 18만 개. 네. 18만 개 정도가 네네. 있는데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여기 플랫폼에 들어와서 우리 서비스를 쓰고 있는 분들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올린 게 한 50만 문제 정도 되는 거군요. 뭐 실제로는 훨씬 많은데요. 네네. 중복하는 걸 그러니까 중복된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수학은. 예, 중복된 문제를 제거하면 50만 개 정도가 되고요. 네. 실제로 들어온 건 한 1000만 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뭐 어차피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했다는 거는 글로벌까지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공통 언어인데 네네네. 한국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할 수 있다 우리는. 네네네. 그런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게 일단은 저희 쪽에 어드바이저로 계신 분이 그 캠브리지 수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국제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여러 시험 A레벨 영국 시험이거든요. 뭐 아니면 뭐 SAT, ACT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인도 공과대 J나 아니면 뭐 IB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는 국제 수능이 있어요. 네네. 뭐 이런 시험들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4차 이상의 시기의 인수분해를 배우지 않아요. 근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정리들, 뭐 메넬라우스 정리나 이런 정리들, 우리는 뭐
뭐 특목고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쓰는 정리들 있잖아요. 그런 정리들을 고일 때 필수 교육 과정으로 배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게다가 순서도 달라요. 저희 나라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배우는데 일본은 미분, 적분, 함수의 극한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우냐 안 배우냐도 큰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함수의 극한 쪽에서 그걸 배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얘가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고 극한에 대한 어떤 정의까지,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어떤 정의까지 들어가 있는 문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적분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함수의 극한에 가는 게 맞거든요. 게다가 그 식이 만약에 복잡한 4차식을 숫자 대입해서 인수 정리하고 인수분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라면 일본 교육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밀하게 태그화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태그를 온오프하고 두 번째로 이 태그와 매핑돼 있는 이 트리 구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교육 과정에 맞는 새로운 트리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오프가 돼 있는 태그들을 문제들은 다 빠지고 온이 돼 있는 문제들은 일본어로 번역된 문제들이 그 트리에 자동으로 매핑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저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영국에도 그냥 바로 저희가 모여 있는 문제도 충분히 다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글로벌 충분히 우리는 뭐 다른 문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안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당연히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지금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아까 뭐 학교 선생님도 사용을 하신다고 했고 학원 선생님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겁니까? 돈은 이제 개인화된 문제은행을 구축하는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AWS나 애저 같은 플랫폼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거기다 내 거 데이터를 올리고 그럼 이제 그것들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제공해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좀 높여주는 건데 저희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제공하는 18만 문제에 본인이 또 필요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1000만 문제를 모아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도 결국 내가 필요한 10문제가 없으면 또 그거는 또 다른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의 확장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PDF를 올리면 그 PDF를 디지털 전환해서 그 문제에 대한 가치를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그 태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클릭해서 결제를 하면 저희가 그 문제들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문제를 올리면은 사실은 뭐 PDF를 단순히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다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아까 말씀 분류를 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분류는 당연히 넣고 선생님도 뭐 따로 분류를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만이 아는 분류를 그냥 적용해 주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아는 다이렉트로 분류를 적용해드리고 있고요. 선생님들 따로 그것들은 이제 지금 개발 중인데 선생님들이 본인만의 태그들을 또 붙일 수 있게 그거는 곧 론칭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상용이라고 해야 될까? 뭐 서비스를 저희가 회사 설립하자마자 상용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좀 시일이 지나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1년까지는 제가 목동에 있는 학원을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도저히 이 두 가지를 병행을 나중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년 4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저는 이제 빠져나와서 이 일만 했고 근데 이제 학원은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접혔는데 그 21년도에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가 있었는데 1억 3천인가 이제 그거는 사실 학원 매출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론칭하려고 했으나 근데 이것저것 개발적인 것들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고 결국 2023년 1월에 첫 서비스가 론칭이 됐고요. 근데 이제 22년도에는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들을 이제 조금 몇 개의 B2B로 회사들에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걸 인해서 한 3억 정도의 매출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8억 6천 정도의 연단위 매출이 났고 올해 1, 2월에는 작년 상반기를 넘는 매출이 현재 벌써 상태예요.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사실 작년까지는 그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완성하는 기간이었고요. 작년까지는. 올해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내는 기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앱이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매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웹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다 외부로 제공하고 그럼 있습니다. 앱은 어떤 앱이 나오는 겁니까? 뭐 모바일 앱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드 그뭐 PC용 앱이 나온다는 건가요? 앱은 지금 현재도 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데요. 네네.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앱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두 개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 학부모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처음부터 좀 글로벌적으로 그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러너, 에듀케이터, 서포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그 사람들이 세 개 그 자기 그걸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하지? 자격? 근데 누구나 서포터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에듀케이터가 될 수 있고 러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있어서 언제든 클릭 한 번으로 자기 역할을 바꿀 수 있죠. 바꾸면 그 UI 자체도 바뀌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하튼 어떻게 보면은 B2B 형태로 네네. 뭐 선생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사실은 웹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올해 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거고. 네네. 그러면 지금 앱을 한다는 거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하튼 누구나 다 뭐 자기 역할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수학과 관련된 모든 걸 할 수 있는 앱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근데 오늘의 저희가 뭐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 앱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못 나눌 것 같긴 한데 아마 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좀 더 나중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B2B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에 회사를 만드시고 네. 지금 뭐 나와서 어떻게 보면 2023년에 B2B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다는 거네요. 작년에. 네, 작년 1월에. 네, 1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여튼 작년에 한 8억 정도의 매출을 이미 올리신 거고 네네. 뭐 대표님이 아까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의 강점은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뭐 3만 개가 넘는 분류 체계로 잘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하는데 그런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편집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그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있고 네네. 그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올해 내에 좀 보강이 돼서 좀 곧 출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아까 해주신 것 같고 네. 요게 이제 B2B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거를 위해서 지금 아마 뭐 B2C 아까 말씀하신 앱까지 포함해가지고 올해 확장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방송 자체가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네네.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네네. 저희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한 네. 70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70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있는 상당 부분 한 2, 30명 되는 분들은 네. 저랑 거의 5년 이상, 10년 이상 알았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해서 정말 선생님들의 일을 완벽하게 다 해소를 해야 이게 글로벌에서 구글 같은 기업이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영국이든 뭐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그냥 선생님들이 아침에 수학 선생님이 일어나면 수학 비서를 먼저 켜고 거기서 검색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다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21년에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께서 5억 정도 투자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비용이 네. 굉장히 그 개발이나 이런 컨텐츠를 그 계속 누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사실 투자해 준 게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가장 큰 투자자고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 중에서 스톡 옵션으로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유상증자로 다 들어오고 유상증자로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투자가 7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게 한 7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팁스에서 5억 정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유망한 개인 투자자들, 음. 뭐 잡코리아 큰 기업 대표님이셨던 분이 뭐 투자를 해주신다거나,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원래 다녔던 회사 시대인재라는 큰 회사에서도 이제 5억 정도 투자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이 22억 정도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팁스랑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도약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7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게 네. 장난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인터뷰에 출연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투자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시리즈 A인가요? 시리즈 A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리즈 A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목표로 지금 라운드를 열고 계십니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건 4월 달에 9억 투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고요. 네, 예, 그건 이제 뭐 심사 단계는 아니고 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증 회사도 저희 쪽에 이제 초기에 3억 정도를 그 투자 옵션부 보증으로 빌려주셨고, 네, 그 작년에는 또 평가를 해서 그 브릿지 보증도 또 5억 정도를 빌려주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억 정도를 지금 투자금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꽤나 높은 확률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총 30억 정도를 투자를 그 이번 시리즈 A로 네. 유치할 예정인데, 네, 네. 그게 아마 4월 이후에 상반기 안에 그 6월까지 예, 투신 보고서는 이제 저희가 다 작성해서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럼 올해 하여튼 지금 2분기까지 네. 어떻게 보면 올해 6월이 끝나는 시점에 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한 13억에서 14억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지 않나. 네네네. 네, 나머지를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네. 레이징을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좀 경쟁사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저를 통해서 경쟁사에 좀 더 물어봐라 이런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뭐 너무 경쟁이 뜨거운 시장이라 네네. 아마 이런 공개된 인터뷰 자리에서 공경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만나셔가지고 대표님한테 우리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팀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뭐 대표님의 경험은 아까 좀 많이 들었으니까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0명이 넘지만 그중에 우리의 핵심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핵심 인력도 이제 개발팀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개발팀 쪽에서는 이제 팀 역량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학번도 설명해야 되나? 제가 서울대가 한 9명 정도 있고, 네. 연대가 한 8명 있나? 네, 예, 그다음에 뭐 그 포항공대 한 분이랑, 네, 그러니까 학번은 사실 굉장히 높은 네. 집단이긴 합니다. 저희 네. 집단 자체가. 네. 아무래도 수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은 좀 학벌이 좋은 좀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이 되는 팀원들은 이제 개발 쪽에 계신 분들과 그 컨텐츠 쪽에서 메인이 되신 분들이 핵심이고,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저랑 하루 이틀을 그 합을 맞춰온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다음 달 월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가 출자금을 모으자, 우리 직원들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2, 3억 정도 모아서 한번 넘어가고, 또 2, 3억 정도 모아서 한번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7억이 모인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만드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어셈블리 코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C를 갖고서 컴파일을 시키면 그게 완전히 그 컴퓨터 언어로 바꾸기 전에 어셈블리로 바뀌거든요. 네. 그럼 그 어셈블리는 수많은 분기 처리가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서 그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요. 피그마가 그래서 되게 최적화돼 있어서 네. 안 끊기고 되게 편하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도 수학 그래프를 진짜 쉽게 그리고 쉽게 변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라이브러리를 써서는 그런 어떤 동시성이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점을 잡아다 끌면 한 0.5초에서 1초만 늦게 끌려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 찍힙니다. 점들이. 그러니까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아도브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이 동시성이 다 보장되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코딩이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 라이브러리 갖다 이렇게 하는 방식의 코딩들이잖아요. 근데 훨씬 더 그보다 어려운 코딩들을 저희 그 팀원들은 전부 다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잘 못 만드는 웹 편집기라든가, 뭐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뭔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뭐 팀원들도 아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현장 방문하시면 아마 직접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경쟁력에도 쭉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네.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이번에 우리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일단은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기본 정의가
세상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를 주려면 사용자들의 진짜 필수 불가결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만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확장성이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누구나 구글처럼 메일 들어오는 정도의 그런 사이트, 그런 플랫폼, 그런 사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회사가 기본적인 방향이 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방향과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홀로나이큐에서 이제 에듀테크 관련돼 있는 걸 1위부터 쭉 뽑아보면 수학 관련돼 있는 글로벌 사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대부분 튜터링이거나 아니면 랭귀지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면 되니까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려운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글로벌에 어디에다가 바로바로 론칭해서 글로벌 모든 사용자가 모이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푼 사람이 그러니까 푼 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최초로 풀어내서 정말로 그 글로벌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푸는 집단이 오랫동안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손익분기를 작년 4분기는 넘었고 올해는 거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벌써 넘어갈 것 같은 조짐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저희가 투자 받으면 그 돈들을 더 잘 활용해서 성장의 밑거름으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수학 문제는 뭐 사실은 뭐 올해 뭐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도 대치동은 작아지지도 않고요. 더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문제를 풀겠다. 사실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 있지만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풀고 있는 우리 수학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 오늘 방송 유심히 보셨을 텐데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굉장히 뒷이야기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전화 아니면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 연락 주시면 오픈해서 만나 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